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이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떤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분야 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지민 작가님을 좀 초대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롤 재단의 한국 총괄로 일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스크롤 재단은 어떤 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롤은 이제 영지식 기반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이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디지털 자산 시대예요. 그 디지털 자산에서 이 보안이라는 것을 또 매니지하기 위해서라도 블록체인은 이제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저도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런 해당 전자 지급 결제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소위 말하는 이 업계에 계신 한 분으로서 실제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냥 지금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지민 작가님의 표현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뭐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다. 네. 네. 그냥 지금 저희가 은행 앱에서 보는 숫자와 다를 바 없는 네, 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과는 다른 디지털 화폐인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자산인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인 것이다. 근데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의외의 말씀을 책에 적으셨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투자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소위 뭐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에 여기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진심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각축전을 벌이듯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속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현금을 수취한 다음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 매입을 하니까 국채를 매도하는 매도자, 속은 뭐 정부, 다 윈윈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은행과 정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거를 엮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해 주는 패깅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패깅 메커니즘 또한 네,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으로 두시고 투자를 하실 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테더와 서클이 있죠. 네, USDC와 USDT가 있는데 USDC 그리고 USDT도 원래 1대1 패깅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점점점 오버 콜라터라이징을 하고 있죠. 음, 준비금의 비중을 놀려가고 있어요. 다 그게 어떠한 패깅 메커니즘이 붕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러한 붕괴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잘 짜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패깅하는 과정, 그 메커니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독자분들 중에 패깅이라는 단어도 또 그 패깅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도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붕괴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제 그 발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제가
$1를 드릴 테니 아니면은 1,000원을 드릴 테니 1,000원의 가치의 코인을 발행해 주실 수가 네. 있는데 이 그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이 변동성에 따라서 그 가치가 1대1 패깅이 안 되거나 혹은 제가 1,000원 가치의 코인을 돌려드렸어요. 네. 그랬을 때 저한테 다시 1,000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1,000원을 주지 못하셨을 때에 어떠한 이 그 발행 주체에 대한 건전성의 문제가 디패깅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만한 사례를 뭐 저도 토론자로서 좀 의견을 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가면서 현금을 준 이용자가 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드릴 테니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할 때, 근데 그 발행자 입장에서 충분히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지급 준비금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혹은 단기채를 가지고 많이 현금을 바꿔 놓았을 텐데, 근데 뭐 실시간으로 단기채가 오히려 샀던 시점보다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상당한 그 손실을 실현해 가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뭐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했던 이용자들이 코인런 같이 돌려주세요, 불안해요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다면은 아무래도 뭐 테라 루나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떠한 가치가 그 발행했던 가지고 계셨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그 패깅에서 벗어나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편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코인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나한테 모든 사람이 발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KYC 고객인 확인 주체 그 단계를 거치거나 아니면 기관만 발행을 하게끔 하거나, 그래서 일반인들은 1대1로 교환할 수 없고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쿠션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뭐냐면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대1이라는 원칙, 스테이블 코인의 원칙이 그 자체가 부서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붕괴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돈을 네. 벌려고 고민을 하실 때 이 붕괴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장치들을 갖고 있는 코인인지 네. 얼마만큼 시장이 침투하고 있는지를 이제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구매를 하시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 종종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보통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고 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뭐 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야겠다 하는 사안들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요, 네. 아마 활용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라틴 아메리카가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죠. 멕시코 스테이블 코인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네.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냐, 그리고 왜 이 코인은 쓰는데 왜 저 코인은 안 쓰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멕시코는 네. 미국과 근접하기 때문에 미국 규제를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쓸 수가 없다. 미래의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그래서 거의 USDC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활용을 하실 거면 이제 기업 안에서는 나중에 규제와 접촉이 될지 않을 수준의 뭐 보안성이라든지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터키,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 같은 걸 받자마자 그 월급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물건의 개수가 줄어요. 왜냐면 물가가 뚝뚝 오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쉽게 말하면 이 자국 통화에 대한 믿음이 없는 나라,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적극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아예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실제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토스 앱을 쓰듯이 네, 그런 앱이 있습니다. 핀테크 앱이 있어서 네. 아예 받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월세를 낼 때 임대인 이제 계좌번호로 송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그 서비스 자체에서 멕시칸 페소나 아르헨티나 이제 통화로 바꿔서 입금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엔드 투 엔드 서비스가 다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왜냐면 지금 써주신 책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부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부가 그냥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대이동한다라고 써주셨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부의 대이동의 저자로서 제가 이 질문은 다시 한번 꼼꼼히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사이버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SKT 유심 사태 터졌을 때 제2의 SKT 사태 옵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KT 터졌죠. 예스24 터지죠. 서울보증보험 터지죠. 지금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잠깐 소견 말씀드리면 기업의 문제인 거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걸 기업의 문제로만 방관할 거냐. 나라의 문제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63 빌딩을 어떤 테러범이 와서 부시면 그 한화그룹의 잘못입니까? 국가가 테러범을 못 막은 국방부의 잘못입니까? 근데 왜 사이버 테러는 개인의 기업의 잘못이라고만 하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중심을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이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안에도 분명히 송금, 지급 결제 이런 금융 시스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 뭐 사이버 테러 문제, 뭐 거래 정보가 공유되거나 노출되는 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에 성공한다면, 그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안 문제 관련해서 이것도 또 다른 위험성인 거거든요.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뭐 사이버 어택이나 뭐 이런 많은 보안의 문제들은 사실 블록체인보다는 더 어플리케이션 앞단으로 나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뭔가 인프라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면은 스트라이프도 본인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코인베이스도 자기네들의 레이어를 만든다고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그 거래 결제 내역이 다 보인다든지 만약에 정부가 나 니네 이 스테이블 코인 막고 싶어 이거 부정거래 뭐 활용된 거야 이거 못 나가게 동결해줘 토큰 동결해줘 뭐 이랬을 때 아무래도 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싶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런 업계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기능으로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대응안으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교수님께 돈을 보냈어요. 네.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돈을 얼마를 보냈는지 사실 아직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 안 보냈는데 보내시고 네,
만약 빨리 예를 들면 보내시 예를 들면 예인 거죠? 보내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네. 알면은 제가 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적게 보냈을 수도 있고 예, 1,000원만 예.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선택적으로 그 결제 내역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한다면 블록체인 안에서 그런 기능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어택이나 누군가가 가로채려고 했을 때에 그런 개인 정보에 침해되는 뭐 유출되는 사건은 조금은 방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워낙 이 사이버 테러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 전문가 인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보안 기술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해킹 능력하고 보안 능력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보안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해킹 능력을 또 강화하니까 이게 뭐 저는 뭐라고도 말씀드리냐면 연준도 털렸는데 재무부도 털렸거든요. 중국 해커한테. 근데 이 문제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는데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기술 설명을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나중에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조작이나 뭐 사기를 저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 기술적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일단 가정해 주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제가 마지막은 아니죠 참. 이 질문 더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멕시코 다녀오셨는데 많이 쓰셨습니까? 네, 많이 많이 썼습니다. 쓰셨어요? 네네. 한국에서도 좀 쓰고 계시나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쓸 그 환경은 아니지만 네, 네.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스테이블 코인 왜 그렇게 사용하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도 뭐 효용이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효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업 내 거래들이 다 수수료 베이스인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 말고 개인의 입장에서 뭐 이런 점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게 현금보다 낫다 하는 점까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달러를 투자 자산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달러를 해외 나가서 쓰셔야 될 때, 네. 이럴 때 이제 달러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방법.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금융 상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 나는 뭐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야지, 환전해야지라고 하시는 수수료 대비 네, 빗썸이나 업비트에 가셔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시는 수수료가 아마 훨씬 저렴할 거예요. 네. 그렇게 구매를 하셨다가 환율이 올라가시면 되파는 그런 간단한 이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실 때에는 국내에도 해외 결제에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가 신용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전 수수료 그리고 해당 국가의 카드만 결제 수수료, 국내의 카드만 결제 수수료, 그리고 저희 환전 수수료. 예를 들면 뭐 멕시코에서 달러에서 원화 이렇게 오는 환율이 붙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한 번에 활용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뭐 리더파이 캐시 카드나 리더페이 카드에 충전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서 그냥 결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없이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파트이고요. 네.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디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은행, 증권, 뭐 파생 상품 이런 똑같은 금융 상품 시장이 블록체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품을 이용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치를 한 다음에 난 대출 이자를 받겠어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해서 대출 이자를 한 8%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좋습니다. 파생 상품에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정말 여러 용처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확산하게 될 경우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까지 상대국 통화, 신흥국 통화들을 소위 잠식시킬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런 전통적인 결제나 또 전통적인 송금이나 기존의 금융망을 통한 어떤 거래들, 금융 거래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체해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비율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통화가 약해진다면 당연히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력을 올리거나 네. 아니면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떠한 규제, 정책을 마련을 해서 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지금 말씀 속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이용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지? 하는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봐야 뭐 별 기능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게스트 분이시니까 제가 한번 그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보시는 일종의 그 시각에 대해서 그 논리가 완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B2C 개인 간의 거래와 B2B의 거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핀테크, 송금, 결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 이미 카드 결제 수수료도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면 그냥 내가 보는 핸드폰 안에 있는 숫자가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지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간의 결제, 기업 간 송금 결제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이랑 무역과 수출입을 많이 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수출했을 때 한 10% 정도는 위안화로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위안화로 가지고 와서 이제 원화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머지 90%는 다 달러로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는 원화 달러 위안화 뭐 이렇게 이제 한 쿠션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저희가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기업 간 송금 결제 부분에서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용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로 오신 분께 저도 토론적 의견을 좀 덧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할 수 있을까? 대항할 수 있죠.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을 보면 금융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 중에 소위 소매 판매 그 소비가 전체 GDP의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65% 정도.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지재 투자 이런 것들 신규 투자 뭐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 합해서 그게 대략 한 15-20% 차지합니다. 정부 지출. 예를 들면 26년 예산안이 723조예요. 723조 원을 정부 지출을 하는 겁니다. 역시 정부 지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것까지가 소위 국내 거래예요. 그러면 수출입을 통해서는 뭐 달러로도 결제하고 위안화도 결제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상당 비중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은 오히려 내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뿐이지 우리나라의 내수는 절대적으로 큰 거다. 경제 규모에서. 그러면 국내 거래만이라도 기존의 지폐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전환하면 디지털 화폐로만 전환하면 분명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원화를 잠식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첫 번째 이게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례를 들었던 그 멕시코처럼 혹은 그 밖에 아르헨티나나 물가가 너무 치솟는 그런 터키 이런 나라들은 자국 통화가 이미 잠식이 많이 되었는데 이미 삼킨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그렇다면 굳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신뢰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한다면 이 원화의 신뢰도를 격상시키는 과정인 거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세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에서 저는 26년 이 경제 전망서에서도 이 관세 전쟁 그 다음이 환율 전쟁과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그런 식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더 많이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재무부는 좋죠. 미국채 매입을 많이 해주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좋죠. 그러면 중간 선거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구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럴 때 협상 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만약에 조선업이나 반도체와 같은 협상 카드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협상 카드마저 없다면 더 불리하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건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그런 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 없으시다면 다음 질문 드리고. 네. 네. 저도 네.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꼭 세 꼭지 중에 이제 거의 다가 무역과 그다음에 이제 금융 해외와의 거래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는 확실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이다 보니까 2025년 한 해 크립토 위크를 아예 지정해 놓고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법제화하는 안정장치를 만드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놀으라고. 놀이터 없이 놀다가 위험하게 놀다가 안정적으로 노는 거죠. 근데 그런 움직임처럼 그 밖에 다른 나라들 그런 제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는 것인지 작가님이 들여다보신 바로는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과 유럽이 있는데 네. 유럽도 미카법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테더가 전부 모든 거래소에서 디리스팅 되는 그렇죠. 사태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ECNI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던 뭐 그렇지 않던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떠한 굳건한 어떠한 산업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뭐 위상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주도권 테마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고 세계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 잠식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몇몇 국가들의 대응이 제도화인 거예요. 근데 이 제도화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 법제도가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뭐 가정하시는지 유추하시는지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예, 예, 해도 됩니다. 저는 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여행을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소비자 보호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은행권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두 개가 네. 네,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비금융의 스테이블 코인도 예를 들어서 테더라든가 뭐 서클처럼 비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보면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흐름이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완전히 놓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통제가 가능한 은행권들, 그러니까 금융사 중에 은행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할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몇몇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 탈루라든가 뭐 이런 거 불법적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이 소위 말하는 한국은행의 알고리즘 안에서 매니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은행의 일정 부분의 참여, 한국은행이 발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정 부분 한국은행이 만들어준 놀이터 안에서 은행들이 성을 쌓는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이걸 이제 시범 운영하면서 시범 운영 아니죠. 운영이지만 시범적인 운영인 거죠. 그걸 보고 괜찮겠다 한다면 뭐 이금융권으로도 확산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도 확산하는 그런 절차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금융사들은 당장 이 스테이블 코인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에 맞는 수준에 맞는 민간 기업에게도 열릴 날이 있겠지만 일단 순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진전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간 기업에게까지 열어놔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활성화되고 굳건해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현재 제도의 움직임은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도화, 세계 주요국들의 제도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예 통화를 잠식당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스테이블 코인에 정말 엄청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혹여나 메타버스 한번 떴다가 확 사라지고 NFT 떴다가 확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화두로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 대주제가 이 세계 경제에 계속 자리 잡을 것인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 이번에 반대로 먼저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요
좋습니다. 질문 주시는 거.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금을 가지고 거래하다가 지폐를 가지고 거래하듯이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게 되는 그냥 금융 시스템의 전환이니까 물론 그 전환기에 이슈가 주목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뭐 그렇게 되면 이슈는 아닌 거죠. 그죠?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5년과 2026년 내내 가장 주목받는 뭐 현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은 아니다 이거죠.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부의 대이동이라고 했던 게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네.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네. 기존에는 그냥 서버와 데이터 센터 안에 데이터 센터 불나면 큰일 나듯이 거기에 있었던 네. 금융 시스템이 예.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세계와 연결된 다른 형태의 시스템으로 옮겨가면서 꾸준히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부의 대이동이라는 이 책을 발간해 주시고 이 책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뭐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나 위험성, 뭐 글로벌 영향력 이런 갖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개념을 정리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혹시 블록체인 전문 기업 소속이시잖아요. 블록체인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블록체인은 네.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네. 데이터 센터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서 저장되어 있어서 네. 한 군데에서 불이 나서 저희 통신망 막히는 것처럼 그런 게 없이 분산되어 있다. 어. 그거의 부산물이 비트코인이고 그거 위에 프로그램을 얹어서 쓸 수 있게끔 해준 게 이더리움이고 네. 그래서 그 위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래머블 머니 뭐 이런 것들이 서버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블록체인을 진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저도 설명해 드릴까요? 네, 설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저의 스타일대로 블록은 거래예요. 체인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연결시킨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거래를 연결시키는 기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래 참여자가 어떤 예외 없이 어떤 거래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와 관계없는 거래가 일어나요. 저쪽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참여자들 내에서는 그 거래되고 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공유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기나 조작은 그냥 불가능한 것이다. 사기나 조작이 있으면 나머지 거래 참여자들이 동시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단톡방에서 10명이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단톡방에 나와서 둘이 대화를 해요.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단톡방 안에서 약속을 잡으면 나머지 멤버들도 2명이 약속 잡는 거 알죠.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을 마치 단톡방과 같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좀 어떻습니까? 되게 쉽게 와닿는 것 그러세요? 같습니다.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악플 막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 전역의 통화를 잠식시킬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또 대응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어쩌면 뭐 대주제가 한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제 한국의 입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주셨어요. 특히 환전과 관련해서 그 밖에 기업이나
혹은 뭐 정부나 가게나 어떤 활용될 만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 관점에서 보자면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업 안에서 내부 거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과 그다음에 다른 제3의 업체와의 이제 송금 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삼성만 생각해 보셔도 해외에 지점이 얼마나 많고 사무소가 얼마나 많으면 이제 뭐 각 지역별로 이제 헤드쿼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돈을 삼성 안에서 보낸다고 했을 때 네, 어마어마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면 송금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수출입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했을 때 돈 거래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번에 몰아서 보낸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예를 들어 호주 지점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에도 이제 그쪽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게 생겨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의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말씀 주셨던 어떠한 거래에 대한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소위 금융 거래에서 일어나는 비효율성 혹은 뭐 비용 이런 것을 분명히 절감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베너핏이 있겠다. 뭐 개인도 역시 지금까지도 논의를 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기 전까지 제도화되기 전까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한 미국 국채 보유량이 한국이 보유한 양보다도 클 만큼이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 또 뭐 어쨌든 그것도 용도죠. 좋은 용도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 탈루라든가 또 불법적 사용, 마약 밀매라든가 그런 용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있는데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거래들은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국내에서 네. 네, 거래소에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네. 제가 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출처를 다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형태로 정부랑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마약이나 아니면 세금 탈루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네, 확산이 되면 될수록 정책도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비트코인이 또 불법적으로 활용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마약 밀매 용도로도 많이 이 악당들이 이렇게 거래를 해 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심지어 그 이쪽 나라의 악당과 이쪽 나라의 악당들이 내일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악당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악당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 기능의 부적격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가격의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반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반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고 비트코인 자산인 건데 지금 자산 가지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절한 또 규제책들이 또 마련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게 모든 게 소위 소프트웨어에 담기다 보면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걸 더 잘 캐치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추적하기가 많이 어렵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네, 우리가 그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 통상 코인을 거래할 때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환전하는 바꾸는 이런 수요도 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이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거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뭐 CBDC를 받았는데 CBDC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많은 독자님들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특히 가격이 상승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관계를 나름 그려보면 좋을지 코멘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중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버리면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네.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 샀는데 안 올라. 네. 네, 안 올라요. 예. 1불에서 1.0001불 혹은 0.9998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네, 가격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다만 비트코인을 담보로 주시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렇죠. 떨어지면 담보니까. 네, 적게 받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동성이 또 있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주신 분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럼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개로 바꾸면 이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폐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화폐. 지금 계속 저희가 길게 말씀 나누고 있지만 앞부분에 정리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이 투자가 아닌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성을 좀 규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조를 좀 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투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소위 말하는 심리잖아요. 심리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은 1억이야. 1억 5천이야. 라는 그 믿음이 반영되는 과정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하는 이 과정은 이 전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CBDC를 합한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디지털 자산이라 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의 기대감, 제도권화, 그리고 소위 모두가 인정하는 공증된 자산 이렇게 인정받는 과정이니까 비트코인은 심리적으로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잠옷 입고 일어났다가 턱시도로 갈아입는다. 이런 느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제도권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타일인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나요? 뭐 튤립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심리적으로 그것의 가치가 높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분명히 제도권화라는 열풍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부의 대이동에 저자시잖아요. 부의 대이동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좀 뭔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제에 국한된 스테이블 코인
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예치를 해 놓으면 다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최소 5에서 뭐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ETF 같은 거예요.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USK를 샀어요. 기빈 강사님 교수님이시니까 USK를 샀어요. 그리고 네. 예치를 해놓으면은 네 이제 운영하시는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테더가 아마 24년 수익률이 140억 달러인가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수익은 그대로 테더가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그 국채 이자에 대한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1대1의 원칙을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얘가 소위 이자를 주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가 붙는 느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적용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끼리는 어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경쟁하려면 1대1로 교환은 해주되 다른 무언가는 줘야 되거든요. 그 다른 무언가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성을 준다. 왜냐하면 발행해 줄 때 이 발행업체는 미국채를 매입해서 수익을 영위하니까 1대1 코인으로만 똑같이 주면 이미 테더와 서클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후발업체들이 이 시장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경쟁을 할 텐데 그 경쟁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소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관점처럼 수익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추정도 좀 하고 있거든요. 제 추정인데 미국도 소위 영향력 있는 은행들 탑 IB들이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공통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착수했잖아요. JP 모건, 시티뱅크,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들이. 근데 이들이 한 개 금융기관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특별한 베너핏을 줄 수 없는데 이 금융사들은 베너핏을 줄 수 있어요. 이미 내가 투자해주고 있는 기업이야. 이미 내가 대출해주고 있는 기업이야. 마치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우리 은행 카드 이용하면 금리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바꿔주겠지만 뭔가 혜택을 더 줘야 이 시장을 장악하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테더가 시장의 60, 70%를 차지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나머지를 USDC, 서클이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궁극적으로 이 둘이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않아요. 예. 아닐 수도 그들이 그렇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 있죠.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예. 지금은 시장을 장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니어스 액트상 수익을 돌려주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허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제 수단으로. 네네. 다만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들을 백킹을 한다면 결제형으로는 USDC를 빼고 네. 여기로는 밀어주고 하면서 이제 3자 구조 뭐 혹은 이들이 이제 막강한 시장의 침투력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
누가 결국 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지 큰 질문이 던져졌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됐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할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네카오와 토스, 뭐 삼성전자 이런 주요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 할까요? 이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한 국가에 여러 개의 발행 주체가 있기는 어려우니 예,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빠르게 이제 그 기회를 선점을 한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큰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그 한국은행이 CBDC 프로젝트를 할 때 카카오 쪽에서는 뭐 디지털 지갑, CBDC 지갑 역할로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디지털 지갑이나 카드나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급 결제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때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사용자가 3천만, 4천만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동성, 두 번째는 창구.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네, 활성화되는데 음,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소위 말하는 이 시장을 거의 핵심적인 키워드처럼 이제 부상하고 있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시니까 이런 여러 디테일한 이야기를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 앞에서도 말씀은 나눴지만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좀 적극적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이제 서두른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유럽 연합은 미카, 뭐 중국도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듯이 네. CBDC가 있듯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저희가 많이 이야기 나왔던 어떠한 뭐 원화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이유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정말 진심이고 뭐 빠르면 올해 4사분기에 좀 조금 늦어지면 26년 1분기 정도에 국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 꼭 관심 가져 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예를 들어 은행으로 제한한다. 그럼 은행이 되겠고요. 이게 실물 기업까지 다 확산시킨다. 넓혀놓는다. 그러면 이제 네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시장 여건의 변화, 제도의 변화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부의 대이동의 저자로서 오늘 출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끝으로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이렇게 처음 출연하셨는데 소감 말씀 어떠셨는지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많이 떨었는데 네, 중간에 너무 위트 있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처음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그죠?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채널은 아시죠? 편집 없습니다. 그냥 딱딱 자릅니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예. 안 돼요 하시네요. 안 되나요? 노래 청해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